잠시 후 도착하겠습니다. 안내를 안녕하십니까, JS킹 대표님.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은 어쩐 일로 여기까지 오셨죠? 여기는 타타대우 덧셈 북부 대리점이라고 하는데요. 덧셈 북부 대리점 대표님께서 영업 특강 강의를 해달라고 요청이 와서 네네. 지금 강의 제가 하러 지금 여기까지 왔습니다. 혹시 그 강의에 대해서 잠깐 간략하게 소개 좀 해 주실 수 있을까요? 강의 요청한 강의는 네네. 그 영업 그 비즈니스 전략과 포인트에 대해서 강의를 해달라고 하네요. 그래서 그 전에 강의를 했던 세미 깊은 영어, 뿌리 깊은 영어를 두 가지 했던 강의 내용 중에서 좀 편집해 갖고 여기 영업에 도움이 되는 강의를 좀 해드리려고 합니다. 이렇게 강의 요청하기는 또 그 전에도 여러 군데 있었고 최근에도 있었는데 여기는 또 특별히 요청해서 새로 생겼다 하길래 궁금도 하길래 그래서 한번 온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한번 가보시죠. 예예. 이쪽 올라가는 거예요? 네, 약속이 돼 있습니다. 세훈이 진짜. QR 체크. 저희가 혹시 모르니까 기존의 안녕하세요. 아이고. 대표님 안녕하십니까? 처음 뵙겠습니다. 조현철입니다. 예. 오휘목이라고 합니다. 예, 올라갑시다. 예. 우리 저 유튜브도 홍보하는 유튜브도 준비하고 있는데. 오늘은 그 대체 핵심 이렇게 다 오셔가지고 영광입니다. 경인본부장, 충청 호남본부장 이렇게 했었죠. 근데 우리 저기 여 직장님 알다시피 제가 가는 본부가 맨날 잘 되는 본부가 아니고 꼴찌하는 본부였어요. 그렇죠? 이게 전국을 다 돌았죠. 제가 좀 마스크 좀 벗어도 될까요? 발음이 안 되고 저건 접종도 맞아가지고. 시작하죠. 다 왔죠, 우리. 네, 그래서 잠깐 이제 시작하기 전에 제 소개를 이렇게 한 건데 벌써 소개하셨으니까 한 단계 이제 줄어들었습니다. 차원에서 마련된 거니까 여러분들 잘 좀 듣고 또 열심히 배워가지고 아까 여기 분들이 이제 많이 나올 겁니다. 들어가지고 트럭 판매에서 대한민국에서 그래도 앞서가는 이런 우리 센터를 만든 대표님을 박수로 환영하면서 교육입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이제 직판본부장, 경인본부 타타대우 판매에서 직판본부장 오래 했었죠. 아주 오랫동안 했었고, 그 다음에 경인본부장 4년, 충원본부장 한 2년 했는데 주로 제가 교육을 많이 시켰어요. 근데 오늘 그 교육도 그런 과거 교육했던 내용 중에 일부를 조금 편집을 했습니다. 새롭게 만든 게 아니고. 그리고 그 다음에 철학과의 박사과정 철학을 또 공부하게 되더라고요. 공부하다 보니까. 그래서 지금 휴학 중에 있고. 근데 공부는 이걸로 끝내고요. 내 사업을 잘 되게 하는 게 목적이다 보니까 비즈니스 공부하려고 합니다. 자, 시작하겠습니다. 이 그림 두 개를 보시면 어떤 걸 느껴요? 딱 3초만 생각하세요. 이제 제가 전문용 시간이 늘어지니까 교육은 되도록이면 1시간 이내에 끝낼게요. 이 그림 두 개를 보면 어때요? 밀림의 왕자 사자가 누그러져 있죠. 개가 구걸하죠. 왜 이렇게 됐겠어요? 자기가 왕자를 하도 나태함이 있으면 결국 동물원에서 이렇게 사람들의 놀림거리가 이렇게 되는 거고, 아무리 진돗개잖아요.
아무리 명견이라도 자기가 노력하면 이렇게 거지가 된다. 그러니까 뭐냐면 트럭 영업을 할 때 되게 특징 중에 하나가 문제점을 외부로부터 찾는다는 거예요. 자기한테 찾아야 하는데. 제가 영업본부장 오랫동안 하면서 많은 SR들을 보니까 대부분 트럭을 못 파는 사람들은 문제점을 외부에서 찾아요. 근데 트럭 잘 파는 사람들은 내부에서 찾아요. 그래서 문제점은 모든 게 내부에 있다. 외부는 뭐냐? 고객, 회사, 제품 이런 데 따진다. 근데 내부에서 찾아야 한다. 왜 그게 가장 손쉬운 방법입니까? 이거 보세요. 문제점을 내부에서 찾은 사람들은 이분 보세요. 다리가 하나 없죠. 근데 장대 높이기 도전하잖아요. 이분 뭐야? 다리가 하나 없죠. 이분들은 자기 문제점을 내부에서 찾은 거예요. 내가 다리가 하나 없다. 절망하지 않는다. 그래서 난 도전하겠다. 그래서 올림픽에 나가서 이렇게 다 금메달을 따는 사람. 이거는 문제점을 내부에서 찾은 사람들에 대한 제가 지금 이제 짧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영업하는 사람의 첫 번째 자세는 문제점을 내부에서 찾아야 한다. 외부에서 찾으면 절대로 영업을 아까 말한 대로 TRUCK 5년 넘지 못한다. 그건 장담해요. 제가 한 120% 장담합니다. 그러면 영업이란 무엇인가? 일단 자기 먼저 정의를 해야 돼요. 되게 영업하면 뭐 영업 못 오는 사람, 뭐 어디 사회적으로 뒤처진 사람 이렇게 그게 절대 아니에요. 진짜 외국 같은 경우는 기획도 하고 회계도 하고 모든 부서를 다 거친 다음에 마지막 가는 데가 비즈니스 파트예요. 근데 우리나라는 비즈니스 파트 먼저 가잖아요. 전통적인 산업공상 이런. 근데 앞으로 그런 시대가 이제 영업이 중요한 시대가 이제 영업이 중요한 시대가 왔잖아요. 비즈니스가 중요한 시대가 왔죠. 그래서 영업에 대한 정의를 해야 돼요. 영업이란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사업 또는 그런 행위. 맞죠? 네. 돈 벌러 왔죠? 네. 네. 놀러 온 거 아니죠? 영업사원이라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 그 회사가 만든 제품과 서비스를 파는 거예요. 또 팔기 위한 활동을 하는 거. 그 영업사원. 되게 영업사원 기분 나쁘잖아요. 저는 영업사원 되게 그런 말 되게 좋아요. 저는 제 자식도 나중에 뭐 시키면 전 영업시킬 거예요. 그러면 타타대우에서 영업에 대한 정의가 뭐냐? 여러분들이 타타대우의 대리점, 국보대리점 소속에 대해서 타타대우가 생산되는 트럭, 여기서는 어떤 트럭이에요? 덧센이죠. 덧센에 한정되어 있죠. 트럭을 어떻게 팔아야 돼요? 효율적으로 팔아야죠. 맞죠? 네. 그 다음에 경제적으로 팔아야죠. 그 다음에 지속적으로 팔아야죠. 한두 달만 하고 말 거예요? 그러면 지속적으로 파는데 뭐 한 달에 한 대씩 아니죠. 판매를 계속적으로 증대를 해야지. 그래서 뭘 추구하냐? 여러분들이 판 고객의 행복이라는 게 여러분들 언더머니를 많이 주는 게 그 고객 행복 아니에요. 고객의 행복과 나의 행복을 같이 추구하는 행위. 이게 여러분들의 정체성이에요. 이게 어려운 말인지 수도 있고 쉬운 말일 수도 있는데 제가 현장에서 28년 영업하면서 나름대로 정리해요. 자기가 무엇인가를 먼저 알고 시작해야 하는 거예요. 대부분 그것도 모르고 영업하는 사람들 많아요. 두 번째, 그러면 여러분이 영업인 타타대우, 덧셈, 국보대리점의 영업인 타타대우 SR이라고 하잖아요. 현대는 CM이라고 하고요. SR에 장점이 있어요. 자기 장점을 알아야 돼요. 첫째, 정년이 없다. 맞죠? 조남이 어떻게 되시죠? 이사님. 이름? 예, 조남. 정병동. 정백득 이사님. 예. 정병동 이사님 정년이 없죠, 영업이요. 맞습니다. 네. 정년이 있었으면 여기 못 왔겠죠? 그렇죠. 네. 정년이 있어요? 다 없어요. 없죠. 두 번째, 고수익이 있죠. 네. 국공무원 아무리 열심히 해도 노량진 가서 5년 공부해서 국공무원 돼도 고수익이 보장이 안 되잖아요. 차경점 고수익 보장. 그 다음에 근태 자유로움이 있죠. 네. 요거 뭐 땡 8시 반 출근하는 게 아니죠. 네. 네 번째, 작은 세금. 3.3% 세금만 내잖아요. 월급쟁이처럼 뭐 20% 뭐 15% 내지는 않잖아요. 다섯 번째, 무투자 점포 운영. 혹시 영업하면서 사무실 냈어요? 뭐 전화했어요?
그냥 자기 몸만 왔잖아요. 핸드폰 한 번. 얼마나 좋아요. 여섯 번째, 진입장벽이 없어요. 덧셈 북부 대리점 오해하는데 뭐 해외에서 뭐 어학연수 갔다 오고 뭐 경영전문대학원에서 뭐 MBA 과정 걸치하고 뭐 그런 자격증이 있어요? 없죠? 있으면 우대. 있으면 우대죠. 그리고 장기간요. 트럭 잡으면 5년, 10년, 15년 하죠. 그 다음 외상 매출이 없어요. 대개 사고 보면 외상 매출 때문에 망하거든요. 맞죠? 외상 매출로 탑타대고 트럭 뭐 돈 안 받고 공짜 차 줍니까? 없죠. 그 다음에 그러다 보니까 실패 리스크가 없어요. 그리고 트럭 사는 사람 주변에 친구들이 우리 정의사님 걱정해서 그냥 보험처럼 막 트럭 사주는 사람 있어요? 없어요. 그래서 주변에 피해가 없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게 전문직이에요. 근데 그걸 몰라요. 그걸 모르고 시작한 사람들이 많아요. 이런 장점이 있어요. 단점만 얘기해요. 쉽게 안 된다. 쉽게 안 되죠. 쉽게 되면 진입장벽이 있는 거죠. 아무 진입장벽이 없는데 뭐 쉽게 되는 줄 알아요. 그 다음에 제가 이제 오랫동안 영업본부장 안 되는 본부 가서 저 1등을 한 4년, 5년 만들어 놓다 보니까 SR 분석을 해봤어요. 그랬더니 판매 성과가 좋은 영업사원들이 유형이 있더라고요. 첫 번째, 그 사람 대부분 공통 특징이 열정을 가지고 있더라. 두 번째, 성실하더라. 지금 이달에 안 나가더라도 꾸준히 영업하더라. 그 다음에 계속 고객을 탐구하더라. 제품을 탐구하고 조직을 탐구하고 계속 그러더라. 네 번째, 고객으로부터 호감을 받더라. 얼굴이 잘생겨서 트럭 잡한 사람들 봐요. 대부분 특징 얼굴이 잘생겼어요? 잘생기지 않았어요. 대개 고객들한테 호감 가요. 말 하나, 행동 하나. 그 다음에 그 사람들은 항상 목표를 가지고 있어요. 이달에 몇 대 팔아야겠다. 6개월에 몇 대 팔아야겠다. 목표 지향이에요. 여섯 번째, 군 매너예요. 고객들한테, 대리점 대표한테, 본부장한테. 되게 매너가 없는 사람들은 보면 고객한테도 매너가 없어요. 그 사람들 집에 가면 진짜 매너가 없어요. 그 다음에 안 팔려도 짧게 팔려도 끝까지 인내하더라. 그 다음에 대표가 뭐자 회사가 뭐자 할 때 방침 수용형이더라. 겁은 않더라. 그 다음에 뭐 하자고 할 때 적극 참여하더라. 에이스 캠페인 하자면 적극 참여하더라. 그 다음에 끊임없이 노력하더라. 요거를 그 사람들을 분석해 보니까 이런 특징이 있더라고요. 그것을 본인 속으로 체크를 해보니까 6개 이상만, 10개 중 6개 이상 되면 그 사람들은 판매왕이 될 가능성이 있는 사람이고, 한 3개, 5개 되면 우수한 SR, 상위 랭킹. 한두 개 있으면 노력이 필요 없는, 개선이 필요한 사람. 연계 나온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그 사람들 왜 영업을 길로 들었는지 모르는 사람. 그 사람들은 저거 상담하지 말고 대전 대표가 상담하세요. 왜 대전 대표 소속이에요? 제가 그때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근데 본인들도 내가 속을 한번 생각해. 내 10가지 중에 내가 도대체 몇 가지 되는 거야. 이거 깊이 생각하면 안 돼요. 눈에 탁탁 들어왔어요. 아마 우리 정 대표님도 우리 직원들, 영업뿐만 아니라 직원들 보면은 이거 마찬가지예요. 네. 근데 반면에 또 판매 성과가 안 좋은 사람들 유형이 있어요. 이것도 제가 연구했어요. 진짜 막 집에 가서 맨날 연구하고 자료 만들고 분석하고 나이별로, 지역별로, 학력별로, 경험별로 다 조사해봅니다. 그래서 결론이 뭐냐면 차를 못 파는 사람들의 특징이 있더라고. 첫 번째, 비난이야. 무조건 비난이야. 북한처럼. 두 번째, 부참이야. 대표가 뭐 하자, 본부장이 뭐자 하면 이 사람들은 무조건 안 해. 두 번째, 비협조적이야. 그러다 세 번째, 그 다음에 묻지마, 양수겸정. 그러다 보니까 혹시 모르니까 일도 하고 저일도 하고 막 보험도 하고 막 중고차는 뭐 트럭 판매에 연계되니까 이해를 하지 뭐 희한하게 뭐 수입 승용차 트럭도 아니야. 뭐 이상 막 이런 뭐 수입 막 BMW 팔려다니는 사람도 있어. 트럭도 팔려. 이유가 뭐냐면 포트폴리오를 만든다. 야, 그게 포트폴리오 되겠어요? 그 다음에 묻지 마요. 차량 대평. 그 어쩌다 보면 팔리겠죠. 여섯 번째,
호적은 필요해. 소속된. 그러다 보니까 타타대우에 소속돼서 나오는 가끔씩 나오는 인재팀. 그러니까 저는 이 표현을 그때는 타타대우로 하는데 자동차 소속된 소요 종신연금. 연금이 뭐예요? 소요역으로 꾸준히 나오죠. 묻지마라 꾸준히 나오죠. 그 다음에 오리엔부증형. 뭐 하는지 모르겠다. 이 사람 도대체 뭐 하는지 연락도 안 되고. 그 다음 8번째 아니면 말고요. 9번째 소극적형. 10번째 불설심형. 되게 이렇더라고요. 아마 맞을 거예요. 이게 영어뿐만 아니라 사회생활하는 데도 마찬가지예요. 좁세요. 이것도 제가 본인들 보고 영업사람들 보고 체크해보라고 했어요. 5개 이상 되냐 여기서. 그런 사람들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뭐라고 말하기 어렵다. 당신의 대표하고 좀 상담 좀 해라. 3개에서 2개 찾으면 3개 2개 해당되면 개선 방법을 찾아내면 분명히 당신은 성공할 거다. 1개만 나왔다. 왜냐면 사람이다 보니 10개 중에 하나 들어갈 거 아니에요. 그럼 당신이 판매왕에 될 자격이 요건이 돼 있으니 즉시 도전해라. 0개다. 그럼 당신은 판매왕이다. 근데 우리 SR 중에서 자기 연기라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그 사람이 1년에 4대 팔았어요. 추석날 한 대, 신정 때 한 대, 크리스마스 때 한 대, 휴가 때 한 대. 1년에 4대 판 사람을 1년에 4대씩 5년 동안 팔더라고요. 근데 그 사람의 특징이 뭐냐면 비난이. 대본부장이 와서 교육과장이면 회의가 무슨 부장. 1년에 차 4대 나가는데 그날 등록을 안 나간대요. 차 등록이 못 오게 돼요. 차 2달 전에 팔았는데. 아, 얼마나 부장. 그 사람 다른 일이에요. 버스 팔라다네. 그 되겠냐고. 트럭도 못 파는 사람이에요. 그 다음에 아니면 말고. 투킬로 보고 아니면 말고. 이게 다 보면 다 나와요. 아마 또 경영하시면서 현장직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연계 전부다 이게. 아마 여기는 다 연계. 그래서 영업을 잘하려면 제일 먼저 아까 말한 대로 내가 어떤 사람이라는가, 내일이 무엇인가, 그 다음에 내가 어떤 사람인가, 이 직업의 장점이 무엇인가, 이 주변 사람들 잘하는 사람 유형이 어떤 사람들인가, 그 다음에 못하는 사람들이 어떤 유형인가. 자기를 먼저 파악을 먼저 해야 돼요. 그래서 자기 먼저를 파악하고 부족한 점을 개선을 하고 시작을 해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단계가 자기 목표를 설정해요. 그건 제가 그때 당시 교육하면서 무슨 차를 팔든 간에 중형이든 대형이든 뭐든 간에 5대는 팔아야 한다. 왜 그렇게 팔면 좀 부자 되죠? 아니다. 그 목표에 당시 의미를 부여한다. 난 이렇게 의미를 부여해주고 싶다. 한 대는 대리점을 위해서. 대리점에 소속되면 이거 먹으면 커피, 전기, 물 들어가잖아요. 자선 사업하려고 하시는 거 아니잖아요. 전기. 그럼 고정비가 들어가. 한 대를 팔아야 대리점에 소속된 조직의 고정비가 빠지는 거예요. 2대를 팔아야 고객관리, 영업하다가 고객관리 할 거 아니에요. 밥도 사주고 커피도 사줘요. 그 다음에 3번째는 자기 밥 먹어야 할 거 아니에요. 4대째는 4대를 팔아야 자기가 결혼하시면 자기 가족을 부양해야 할 거 아니에요. 5대째는 5대를 팔으면 자기의 노후가 보장되는 거예요. 그래서 노후까지 생각을 하면 월 5대는 팔아야 한다. 그 목표를 두고 월 5대 목표를 두고 1대, 2대, 3대, 4대, 5대 그 차 나갈 때마다 아, 한 대는 뭘 해결했구나. 3대 나가면 뭘 해결 이렇게 해라. 5대는 그리고 5대까지 못 팔아요. 5대까지 안 팔아도 되는 사람이 있어요. 자기가 현금으로 당장 요 땡에서 자기가 현금으로 15억을 현금화 자산이 있는 사람은 안 팔아도 돼요. 그 사람들은 영업활동 안 해도 돼요. 취미로 해도 되기 때문에. 그 다음에 만 65세 이상 돼갖고 자기가 살고 싶지 않다. 노인복지법에 의하면 노인의 정의가 만 65세 돼요. 만 65세 되면 지하철표가 공짜로 나와요. 근데 자기는 그러니까 65세 이전에 죽는다. 국가의 노후복지 대책에 따라 살겠다는 사람들은 5대 안 팔아도 돼요. 그 사람들은 4대까지만 팔아도 돼요. 이렇게 얘기를 해줬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차를 월 팔 때 내가 몇 대 팔으면 몇 대 팔으면 아, 내 판매 상거가 어떤 문제를 해결했구나. 이런 목표의식을 가지라는 거예요. 그 목표의 의미입니다. 그거 목표 없으면 절대 일 못합니다. 그리고 재미가 없어요.
잠깐 몇 개월은 해도 5년 이상 못해. 그래서 항상 자기 영업의 목표의식을 가져야 돼. 저 앞전에 우리 승용의 유명하신 우리 승용의 전설 박노희 선배님이 아마 영업인의 자세, 철학 이런 걸 많이 얘기했을 거라. 나중에 더 깊이 가다 보면 나중에 철학적으로 가더라고요. 저도 문명사, 물류사 재밌어 공부하다 보니까 나중에 철학적으로 가더라고요. 그래서 자기 영업만의 철학이 있어야 돼요. 가치관이 있어요. 그러기 위해서는 자기 목표를 꼭 가져야 한다. 이 얘기는 아마 무슨 교수님 여러 번 들었죠? 근데 저는 그 목표를 이렇게 부여하자 이런 제안이에요. 그 다음에 영업하다 보면 이건 제가 영업 현장에서 많이 느꼈는데 영업 스타일을 좀 바꿔야 돼요. 오늘 좀 빨리빨리 진행할게요. 되게 딜링 세일즈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고객 거고 서로 조건만 얼마 썬팅 해줄게, 뭐 해줄게, 얼마 DC 해줄게, 언더로 뭐 해, 이면으로 뭐 해줄게. 이거는 딜이에요, 딜. 딜은 성사가 되면 서로 간의 목적이 달성, 사는 사람, 파는 사람, 서로 간의 목적이 달성이 됐잖아요. 그럼 끝이에요. 그럼 그 고객이 그 영업사원에서 다른 고객을 소개시켜주면 아니, 서로 간의 목적을 달성했잖아요. 또 그런 사람으로 발생된 에이스 문제는 우리 DCS 요점에 계시지만 되게 힘들죠. 영업사원 전화 안 받는다. 이 새끼 그만뒀냐. 엄청 요거죠. 그 사람들은 되게 딜 영업한 사람들이에요. 근데 트럭 잡한 사람도 보면 딜 영업하지 않았죠. 언제든 영업사원 통해서 1차적으로 필터링이 되고 에이스 요청한 거죠. 근데 이 딜 영업한 사람들은 절대적으로 자기는 쏙 빠져요. 왜? 딜이니까. 딜이 끝났으니까. 그러면 에이스가 엄청 고생하죠. 에이스는 차를 고쳐줘도 뭔가 알고 고쳐주려는데 제일 먼저 듣는니까 야 개새끼 소새끼 맛있게 많이 듣죠. 우리 에이스 첫 번째 일이 뭐냐, 요거도 먹는 일이 월급에 한 70%는 들어가 있을 거예요. 그렇죠? 네. 그래서 그런 걸 막기 위해서는 관계적 영업, 고객과의 관계. 아까 말한 딜을 요구하면 상호간에 이해를 줘요. 나는 형편이 이것밖에 안 돼, 이것밖에 해줄 수밖에 없다가 아니라 내 최대한 이렇게 해주니 당신 난 좀 양보를 해달라. 그러면 당신의 고객 관리를, 당신 차의 고객 관리를 어떻게 잘 해주겠다. 상호간의 이해. 고객은 또 그걸 원해요. 두 번째, 이 사람하고 잘 관계를 맺어 지속적으로 이 사람을 통해서 다른 기회를 찾겠다. 다른 고객을 찾겠다. 관계적 영업을 하는데 거기에 관점이 있어요. 그 다음에 반복 구매. 그 다음에 고객과 영업사원 간의 상호 신뢰 받아요. 그래서 고객 관계가 구축이 되는데 딜 영업하는 사람은 이런 게 아니에요. 너 얼마 원해? 나 얼마 해줄까? 이래. 되게 그런 사람들이 영업 1년 차예요. 2년 차까지 다 이래요. 그래서 2년 차까지 영업은 2년 차까지 영업하는 사람들은 거래적 영업이 많은데 3년 차에 거의 회의감을 느껴요. 그래서 4년 차에 인간적인 영업 관계가 바뀌면 그다음 5년, 6년, 7년 가요. 또 4년 영업과 헌팅 세일즈 하면 안 돼요. 남이 계약서 다 써놓고 견적서야 다 보낼 수 있고 받을 수 있지만 계약서 다 쓰고 계약금 다 줬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사람이 가서 또 잡아먹어요. 고객 알기를 영업사는 어떻게 알겠어요? 사냥꾼을 하죠. 그게 헌팅 영업이에요. 그렇게 해서 차가 출고가 되잖아요. 그러면 그 영업사원은 그 고객한테는 자기는 영업 활동이 종글로 안 해요. 자기